자, 이번 이야기는 오랜만에 시들무에 다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루다님께서 찾아와 주셨죠. 네. 자, 그러면 루다님이 어떤 이야기로 다시 시들무에 발걸음을 해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루다님. 네, 안녕하세요. 그대로네요, 목소리. 그렇네요. 한 8개월 만인가요? 시간이 진짜 후딱 지나갔어요. 네, 정말 잘 지나가네요. 아이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좀. 그죠. 그래서 오랜만에 와주시기도 했지만 루다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루다님께서 오랜만에 오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시참 중단하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원래 한참 언제든 좀 시참을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이리십니다. 루다예요. 제가 작년 3월 달부터 15살에 교통사고 난 이후로 영안이 트여가지고 33살쯤 영안 다 될 때까지 있었던 얘기들로 제가 작년에 첫 시참을 하고 5월 달에 제가 시참을 중단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3월달 첫 달이죠. 햇병아리 시절에 시참 기간이 지나고 약간 삼계탕 다 크기 정도의 능력이 될 만한 그러니까 연계 수준 때 그렇죠. 한 4월 그쯤부터 주변시라고 하죠. 그 견눈질로 보이는 그쪽에 약간 희끗희끗한 게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그때도 솔직히 뭐 그래도 영안이 다시 열렸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안 했고 나이 드니까 눈이 좀 맛이 가나 보다. 렌즈 새로 맞춰야겠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한참 그 시참 준비하느라 바빴죠. 그러고 있다가 제 시참 타임 기다리면서 다른 분들 사연 듣고 있다 보면 이렇게 시선 같은 것도 느껴지고 오한도 들고 이러는 일이 조금 많아졌어요. 제가 작년 시참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연가를 보기 전에 이명이 먼저 들린다거나 두통이 온다거나 아니면 꿈을 먼저 꾼다던가 하는 이런 반응이 먼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전혀 그런 반응 자체가 없어가지고 영안이 다시 열린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 모르겠어요. 사실은 느끼고 있었는데도 아닐 거다 하는 생각이 더 강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4월 한 달 내내 뭐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예민해지고 수면 패턴도 또 엉망이 되고 몸이나 정신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늘 연락드리던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 사정상 연락이 힘든 상황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몸이 힘들어서 예민해진 걸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지내던 중에 달이 바뀌었어요. 5월이 됐죠. 저는 시참할 때마다 가게 마감해놓고 혼자서 가게에 남아가지고 시참 끝내고 퇴근을 했었거든요. 5월 첫째 주 시참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구석진 곳에 여자 한 명이 서 있는 걸 보고 진짜 순간 너무 놀랐고 휘청했어요. 얼굴도 안 보이고 뭐 이렇게 자세히 보이는 건 아닌데 그냥 형상으로만 보자면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고 있구나 이 정도? 근데 가로등이 반도 안 비춰지는 그런 좀 구석진 캄캄한 곳에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설마 거기에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속으로는 와씨 놀래라 저 컴컴한데 여자가 겁도 없이 저기 서 있냐 이러면서 투덜거리기는 했어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여자를 지나쳐갖고 집에 갔어요. 집까지 가는 동안은 놀란 마음에 생각하지 말자 집에 얼른 가서 자자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씻고 누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놀래서 이렇게 휘청했고 막 이렇게 뭔 반응을 했으면 그 여자도 놀라거나 무슨 반응이 와야 되잖아. 아 깜짝이야 라든지. 근데 그 여자 왜 아무 반응이 없었지? 왜 무반응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별일은 아니라 생각했고 다시 그 여자를 보거나 하진 않아서 그 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또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주 시참을 하고 가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여자를 또 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데 느낌이 달랐어요.
예. 처음에 봤던 그 느낌하고는 너무 달랐고 서늘하고 기분이 싸해지면서 솜털이 오서서 돋는 것 같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안 본 척, 못 본 척 이렇게 뭐 거의 뛰다시피 하면서 걸어가는데도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죠. 그냥 돌아보면 내 뒤에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집에 갔어요. 그냥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집에 가니까 가게에서 집까지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등줄기에 식은땀이 진짜 가득하더라고요. 별로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도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자꾸 희끗희끗한 게 보이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자꾸 있다 보니까 영안이 다시 열린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슬슬 들기 시작했던 때였고 솔직히 패닉이 좀 왔어요. 그러다가 문제의 그날입니다. 15일 네. 수요일이었는데 시참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돌비님하고 인사 주고 받을 때 아마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저도 뭐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네. 근데 그때 알았어요. 네. 그 골목길에 서 있던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만 불을 켜놓고 홀에 불을 꺼놓고 시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홀이 꺼져 있으니까 캄캄하겠죠. 그러면 저희 그 가게 입구 유리문 밖은 간판 불도 다 꺼진 상태로 더 캄캄하단 말이죠. 근데 그 캄캄한 상태에서도 보이는 창백한 얼굴에 까맣게 구멍만 뚫린 눈하며 결정적으로 아 진짜 사람 아니구나 했던 게 발목까지밖에 없는 다리가 보였어요. 발이 없는 거죠. 그 순간에는 솔직히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네. 아 시참 끝나서 다행이다 이 생각이 솔직한 말로 예. 문을 열고 밖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꾸 신랑한테 전화를 했죠. 데리러 오라고. 신랑이 오고 그 길로 신랑 끌고 밤새도록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해 뜨고 집에 갔어요. 맨정씨는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자가 계속. 다른 사람 눈엔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귀신이니까. 문을 두드려요. 문 열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제 눈에만 보이고 제 귀에만 들리다 보니 처음에는 솔직히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막 이렇게 지나다가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차창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접촉사고도 2번인가 났고 그 이후에 큰 사고가 한 번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이 운전도 금지를 시키고 가게에서 영업하는 도중에 뜨거운 냄비를 들고 있는데 밖에서 문 열어! 하는 큰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냄비도 떨어뜨리는 바람에 화상도 입을 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게도 못 나가게 되고 그게 15일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2주가 채 안 걸렸어요. 그때는 솔직히 왜 영안이 다시 열렸는지 그 여자가 왜 내를 찾아온 건지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그냥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열어주면 먹힌다 하는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솔직한 말로. 15년 가까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정말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갑자기 꿈도 한 번 없이 가위 눌림도 한 번 없이 어떤 전조도 없이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아이고, 예. 진짜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포기하고 문을 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대전에 스님이 계셨어요. 네. 그 스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절을 하나 소개를 받고 6월 초쯤 그 절에 갔죠. 그리고 10월에 다시 왔어요. 돌아와서는 그 여자를 다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문을 열라고 한 건지도 모르겠고 예.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아요. 뭐 빤하겠죠. 뭐 문 열라고 한 거는 예. 그냥 들어오겠다는 말이니까. 지금은 그냥 완전히 다 열렸어요. 보이고 들리고 냄새도 맡고요. 네. 평소에도 그냥 보여요. 마트 가서도 보고 뭐 병원 가서도 보고 뭐 횡단보도 서 있다가도 보고 그냥 보입니다. 이전보다 더 완벽히 열린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유, 예.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 그렇죠. 열렸는지, 언제 열렸는지, 뭐 다치기는 할라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선생님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지금은 모르시겠대요. 예. 이게 다들 방법도 모르겠고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되나 싶기도 했고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게 처음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는 안 보일 거야 하고 믿고 살다가 아무 일 없이 다시 보이니까 예. 처음보다 더 힘들더라고.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뭐 불안감에 아이고. 불면증도 심해져 병원도 다니고요. 지금은 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무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생활에 좀 많이 적응도 한 것 같고 하려고 노력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귀신을 보던 사람이 뭐 무섭냐 뭐 힘드냐 이럴 수 있는데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보면 무조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네. 이렇게 사지 멀쩡한 귀신만 보이는 게 아니니까. 네. 정말 병원에서 보면 필체의 바퀴에 끼어 뱅글뱅글 굴러다니는 귀신도 보이고 예. 사람 머리 물어뜯고 있는 귀신들도 보이고요. 그러면 보이는 거는 보인다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귀신이 따라오거나 괴롭히는 귀신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있죠. 그럼 기억에 남는 뭐 짧지만 그런 귀신이 최근에 있었나요? 제가 그 소개받은 절에 네. 가면서 봤던 연가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그 연가는 제가 한 5년 정도 본 것 같아요. 절이니까 당연히 산에 있겠죠. 그 조그마한 기도하는 암자 같은 곳이었는데 그 절에 올라가는 시간만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산길도 산길인데다가 솔직히 조금 제 마음이 힘들고 하다 보니 중간중간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뭐 옆에 절벽도 한번 보고 떨어져 볼까 생각도 해봤고요. 하여튼 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 반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기 앞에 한 2-30m 예. 정도 앞에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길가 옆쪽으로 이렇게 바위가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 까만 동그란 무언가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야? 이러고 봤어요. 한참 봐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비닐봉지인 건가?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 한번 깜짝한 사이에 그 까만 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아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별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올라갔어요. 그 바위를 지나쳐 갔겠죠. 지나치고 한참 걸어 올라갔는데 또 한 2-30m 앞에 내 시야에 또 까만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저건 뭔가? 이러고 또 봤는데 그게 갑자기 대굴대굴대굴 굴러요. 그리고 제 발 앞에 탁 섰어요. 대낮이었거든요. 대낮이긴 해도 솔직히 산이니까 나무가 좀 울창하면 조금 어둡긴 하잖아요. 어두컴컴까지는 아니겠지만 햇살이 환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낮에 갑자기 그 동그란 게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제 발 앞에 딱 서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깜빡깜빡깜빡거려요. 머리였어요, 머리. 솔직히 처음에 그걸 보고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순간 그게 귀신일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인형머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발로 툭툭 찼죠. 그랬더니 갑자기 아파 하면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겁니다. 그때 진짜 시겁해가지고 뒤로 발라당 넘어졌어요. 이게 뭔데 지금 내 눈에 보이나. 근데 제가 거기서 반응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돌뿌리 둘러찬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갔어요. 근데 계속 뒤에서 이제 떼굴떼굴 구르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디가 나도 데리고 가 하다가 반응 없으니까 너 밀어버린다. 그럼 저 산 밑으로 떼굴떼굴 구를걸? 그럼 너 죽을걸? 그러니까 나도 데리고 가라. 이런 식의 계속 옆에서 배유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이러다가 제가 절 입구 쪽에 가니까 에이! 하더니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도대체 저건 뭔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별 그거 없었어요. 뭐 예. 다시 보인 것도 없고 해서 한 며칠이 지나고 생필품도 사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막 이래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또 따라 내려오더라고요. 떼굴떼굴 똑같아요. 어디가 나도 데리고 가라. 너 잃어버린다. 너 그거 귀 문 열린 거 안 다친다. 내가 다치게 해줄까? 이런 식으로 예. 끝도 없이 계속 말을 걸어요. 왜 제가 한 달 동안 그 절에서 산 밑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는 매번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7-8번을 본 것 같아요, 걔. 뭐 그 얘기를 스님한테 하고 나서 스님이 근데 독경도 하시고 뭐 옆에서 향도 피워주시고 하고 나서는 그 뒤부터 못 봤긴 했는데 그런 애도 있었고요. 하나는 아이가 쫓아다녀가지고 그거는 부산 다시 오고 나서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애 예. 한
6, 7살 정도 됐나? 걔도 똑같아요. 그냥 옆에 와가지고 아줌마 나도 데리고 가라 했다가 엄마 했다가 누나 했다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도 잃어버렸고 아빠도 없고 네. 너무 슬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자기한테 반응을 해달라. 근데 돌비를 시참하면서 또 돌비를 계속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귀신은 반응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반응을 해주면 어떻게든 와가지고 뭐 도와달라든지 아니면 해코지를 한다든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면 보여도 안 보이는 척, 들려도 안 들리는 척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실 이야기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너무나 힘들어요도 많이 느껴져요. 네, 좀 많이 지금은 조금 많이 괜찮았어요. 병원 다니면서 상담도 좀 하고 네. 하다 보니까는 조금 많이 괜찮아졌는데 네.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막 절에 가 있고 하면서 그때는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왜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뭐 쟤들이 나를 그렇게 데려가고 싶어라 하면 그냥 따라가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네. 솔직히 뭐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네.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게 가장 크다 보니 그렇다 보니 솔직히 저희 신랑은 지금 알아요. 제가 모이고 그렇죠. 댕기고 네. 하는 그걸 알고 있는데 뭐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보여도 솔직히 제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반응하는 순간에 저희 아저씨도 놀라가지고 이렇게 그쵸.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최대한 뭐 안 보이는 척 안 들리는 척 하면서 살려고는 하는데 이거를 돌비님이나 뭐 귀족님들께서는 다 이해해 주시고 뭐 네.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위로도 해 주시고 그죠.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오지만 솔직히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로만 들리다 보니까 그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와 귀신 보는 문제 이렇게 나뉘면 상관이 없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귀신이라는 존재를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조금 정신이 힘들어지면 네. 아무래도 조금 상황 파악이라거나 이런 것도 조금 느려지고 아니면 뭐 환상을 본다든지 환상을 본다거나 뭐 환청을 그쵸. 듣는다거나 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네. 근데 제가 다니는 병원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학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다.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과학적으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신과 의사분들도 전문의분들도 빙이라든지 뭐 귀신 이런 거를 아예 배제하진 않아요. 그 네. 무당 선생님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정신과랑 연계되어 있는 무당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 연계가 되어 있다기보다 네.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라든지 그치, 뭐 의사분들도, 그죠? 네, 그런 무당분들 만나시는 분들 분들한테 있지. 가가지고 뭐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마도 그건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다고 나왔을 때 도대체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다음 스텝을 밟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모든 분들한테도 그래요. 정신과를 먼저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에는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네, 정신과에 갔다가 네. 만약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일단은 종교 쪽으로 먼저 가보시는 게 더 좋아요. 맞죠. 원래는 그게 맞죠. 종교 쪽으로 네, 갔다가도. 종교 쪽으로는 자기가 종교가 있다면 그쵸, 그쵸. 그게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불교든 자기 종교 쪽에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것도 괜찮고 맞죠. 거기서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네. 마지막 방법으로 무속신앙밖에 없는 거긴 한데 보통 그것을 보호자가 인정을 하지를 않죠. 자식이나 뭐 남편이나 맞죠. 아내나 뭐 이렇게 되면 보호자가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게 말이라는 게 좀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너무 인정을 해서 너무 맹신을 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정말 큰 이 문제죠. 중간 단계를 잘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인정을 안 해줘도 문제고 너무 저는 인정을 무속 잘해서 신앙에 빠지는 게 사이비 종교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면 네. 세뇌당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관 맞죠. 없이 행동을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오늘 루다님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또 그동안 겪었던 일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가능하신 선에서만 앞으로도 이야기 들려주셔야 됩니다. 꼭. 네, 알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루다님께서 굉장히 또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 루다님께서 해주실 또 섬뜩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루다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나요? 그냥저냥 잘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참여하신다고 좀 떨리신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네. 여전히 충분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루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정말 수많은 귀신들을 많이 목격을 하시면서 사셨는데,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택시에 버려진 영가? 택시에 버려진 귀신인 건가? 네. 택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리십니다. 루다예요. 이전 시참에서 제가 완벽히 영안이 다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전 스님께 가 있다가 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대전에서 돌아오고 나서 저는 집에 작은 기도방에 두 분을 모시고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뭐 제가 무속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가 제 수호령처럼 같이 계시고 또 한 분의 존재는 여쭤보고 허락하시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굿이나 뭐 점사를 보고 이러는 건 아닌데 저의 외 증조모님이 모시던 신령님을 제가 지금 모시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완전히 열린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두 분이 계셔서 그런지 영가가 저한테 막 다가온다든지 말을 건다든지 하는 그런 건 없어서 그건 좋긴 한데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보이는 건 최대한 무시를 하면서 살고 있긴 한데요. 오늘 해드릴 얘기는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관여하거나 제가 알아낸 건 1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 영가를 보니까 저희 신랑한테 운전 금지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신랑이라는 운전기사가 운전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 그날은 저희 운전기사가 자기 볼일 본다고 사라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랜만에 택시를 이용해야 됐어요. 비방이 쳐진 저희 차가 아니니까 혹시나도 뭐가 꼬일까봐 무섭기도 하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되는 날이라 제법 먼 거리라서 택시비 많이 나온다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코택시를 부르긴 불렀어요.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부슬부슬 오고 이래서 가지 말까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가긴 가야 되기도 하고 해서 두 분도 계시니까 뭔 일이 있겠나 싶어서 대차게 택시를 불렀죠. 택시 도착했다는지 알림을 받고 가게 앞으로 나가니까 예약 택시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다들 당연하시겠지만 택시를 부르면 뒷문을 열고 타지 않습니까? 저도 당연히 뒷문을 열었어요. 여는 순간 CX 뭐야? 이라고 그냥 문을 닫았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들고 있던 핸드폰을 귀에다 대고 전화하는 척을 하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기사님이 그 조수석 창문을 이렇게 삥 내리시더니 뭐지? 하는 표정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갑자기 택시 문 열다가 욕하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근데 타긴 타야 되는데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비가 오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보내기도 뭐하고 타긴 타야겠는데 뒷좌석엔 도저히 못 앉겠어서 그냥 조수석 문을 벌컥 열고 제가 탔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기사님한테 욕한 건 아닙니다. 이러면서 뭐 제가 뒷자리에 타면 멀미를 좀 해서요. 앞에 타고 갈게요. 이러면서 대충 출발은 했어요. 이제 가는데 기사님이 저를 계속 좀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건 또 어느 세상에 나온가 하시는 표정으로. 그러시더니 또 저는 또 뒤에서 본 게 있으니까 자꾸 뒤쪽으로 시선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뒤쪽에 시선을 안 두려고
창밖만 계속 보고 가고 있는데 그 기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근데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예? 했더니 혹시 지금 뭐 보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기사님 얼굴을 획 쳐다봤죠. 왜 그러시는데요? 이랬더니 혹시 무당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속으로 뭔가 있기는 한가 보다 싶어서 아니 저 무당은 아닌데요. 이랬더니 그래도 뭐가 보이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안 하고 그냥 한숨만 푹 쉬었어요. 그때 제가 뒷문을 열었을 때 제가 뭘 봤냐면 남자를 봤는데요. 피가 묻어서 엉망인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사고가 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피칠갑을 하고 예.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남자 연가를 봤거든요. 근데 차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을 때까지 뭐 길어봐야 1분도 채 안 됐을 텐데 오. 그 잠깐 본 그 얼굴이 머리에 박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적으로 보였던 그 연가의 표정이 굉장히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애매하다는 표정은 느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기사님한테 예, 저 뒤에 지금 남자 귀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이러고 그냥 갔어요. 이제 달려서 제가 도착해야 하는 도착지에 도착을 했고 택시비를 결제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쳤어요. 기사님 잠깐만 내려보실래요? 이러고 문자를 쳐서 기사님한테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기사님이 그걸 가만히 보시더니 따라 내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기사님 제가 지금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혹시 바로 운전하시지 마시고 요 근처 편의점에서 소금이랑 고춧가루 사갖고 뒷좌석에다가 좀 뿌리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안 믿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기사님이 저한테 뭐 보이냐고 먼저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사님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뭐 알겠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하시니까 조심하시고 혹시 뭐 좀 이상하거나 하시면 나중에 운행 끝나시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이러고 제가 전화번호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뭐 별일 없는 것 같다 하고 저도 까먹고 살았죠. 까먹고 그냥 지났는데 한 3달쯤 이렇게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원래 모르는 번호를 잘 안 받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받아야겠다 싶어서 받았는데 저 한 3달 전쯤에 번호 주셨던 택시 기사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가까운 시간도 아니고 꽤 지난 시간에 뭔 일인가 싶어서 무슨 일이세요 이랬더니 네. 저기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저 내려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금이랑 고춧가루를 사서 뒷좌석에 뿌렸대요. 네. 그러면서 계속 운행을 하셨다네요. 별일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뭐 별일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상하게 비가 오는 날이나 굳은 날이 되고 이러면 날이 굳으면 자꾸 뒷좌석에서 누가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쳐다보면 뭐 당연히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손님들이 타도 뭐 별말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좀 기가 거해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달 지나고 났는데 그날도 갑자기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이었대요. 운행을 하다가 교대 시간이 돼갖고 차고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신호위반한 차에 사고가 나신 거예요. 사고가 꽤 크게 나셨대요. 차가 반파가 되는 정도의 사고가 크게 나셨다는데 기사님은 어깨를 좀 많이 다치셔서 어깨 수술을 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는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무속인이 아니시라고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참 드리기가 좀 뭐하긴 한데 이러면서 굉장히 좀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보셔라 이랬더니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시간 나시면 좀 뵐 수 없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다음날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더니 저희 할머니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건 아닌가 보다 싶어서 뭐 제가 뭐 굿을 해주거나 결론은 못 내드리더라도
들어는 봐야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아저씨를 만났어요, 기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깨에 재활 기구 이런 거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무슨 일이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사님 말씀은 이랬어요. 예. 제가 타기 한 두어 달 전쯤에 밤 10시쯤인가 됐는데 부산역에서 콜을 하나 잡으셨대요. 이렇게 기장 쪽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가는 콜이었는데 그 콜을 잡으면서도 굉장히 좀 갸우뚱하셨대요. 이 야밤에 추모공원을 왜 가나 싶어서. 근데 금액도 꽤 되고 하니까 그 콜을 잡으셨답니다. 부산역 근처 부른 쪽으로 가서 보니까 한 2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굉장히 앳된 아가씨가 서 있더래요. 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예 하면서 차를 타더래요. 그러더니 차를 타고 가는데 아가씨도 별 말이 없고 기사님도 별 할 말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조용하게 그냥 갔답니다. 근데 도착했으니까 결제를 하겠죠.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 아가씨가 그러더래요. 자기가 잠깐이면 나올 건데 위턱이 켜놓으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거기 위치도 위치고 뭐 혹시 콜을 다시 부른다고 해도 콜 부르는 시간에 좀 무서울 수도 있는 장소라서 알겠다 하면서 기다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아가씨가 이제 총총총총 걸어 들어가더랍니다. 예. 그래서 그 기사님은 그냥 멍하니 그 아가씨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납골당에 밤 10시니까 당연히 입구문이 다 닫혀있겠죠. 근데 그 입구에서 그 아가씨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저 아가씨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러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대요. 그러더니 한참을 기도를 하다가 고개를 들더니 그 납골당 안을 가만히 이렇게 뭔가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이러고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획 들더래요. 그러더니 다시 택시 있는 쪽으로 총총총총 걸어오더래요. 그러더니 택시를 딱 타서는 아저씨 광안리로 가주세요 이러더래요. 그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다시 몰았대요. 광안리를 가는 도중에 기사님이 그 아가씨가 하는 행동이 하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여기는 왜 왔냐고.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때야 그냥 젊은 사람이 친구가 죽어서 참 안타까운가 보다, 뭐 친한 친구였나 보다, 많이 보고 싶은가 보다,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광안리까지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때까지 굉장히 침착하게 있던 아가씨가 뭔가 행동이 부산스러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가방에 뭐 주워 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뭐 푸시럭푸시럭 하더니 차가 도착을 딱 하자마자 현금을 던지듯이 기사님한테 탁 주고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렇게 차문을 쾅 하고 닫고 다다닥 끼워 나가더래요. 거스름돈이 꽤 남았었는데도 안 받고 그냥 가더랍니다. 아유 저 아가씨가 약속에 많이 늦었나 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별일 없이 그냥 운전을 하셨는데 비가 오거나 날이 좀 흐려지거나 아니면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자꾸만 뒷좌석에서 시선이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당집에 가봐야 되나 싶어서 당집에도 몇 번 갔답니다.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아저씨한테 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만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만 하셨대요. 그래서 무섭기는 무서운데 뭐 무당들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그날 차문을 쾅 닫고 했던 게 기억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아저씨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봤던 그 남자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혹시 차 폐차하신 거냐 아니면 차 수리하신 거냐. 그러니까 차가 반파가 돼서 폐차를 했다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보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뭐 아저씨 주변에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뭐 무속인이건 무당이거나 뭐 이건 아니지만 제가 안 봐야 될 걸 좀 보고 살기는 하는데 지금 아저씨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날 제가 그랬던 거는 뒷좌석에 뭐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한테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있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신경이 쓰여서 운전 못 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거였는데 그 차에
뭐가 있기는 했다. 근데 아저씨한테 따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폐차하셨다 하니까 뭐 큰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계속 이제 진짜 없는 건 맞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맞냐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근데 혹시나 돌아가셔서 딴 게 뭐 이상한 게 보인다거나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라. 그러면 제가 아시는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알겠다고 고맙다고 이러시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장사 마치고 밤에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저희 신령님한테도 혼도 좀 나고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닌다고. 왜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안 해도 될 행동을 해서 안 써도 될 신경을 네가 만들어서 쓰냐 하시면서 좀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 뒤로 그 택시 기사님한테 뭐가 보인다고 연락은 안 오셨어요. 네. 안 오셨는데 한참이 좀 지나서 저희 그 신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네. 제가 물어봤죠. 신령님한테 그게 뭐냐, 그게 왜 없어진 거냐 이런 물어봤더니 그 아가씨가 오니까 그 택시에다가 그 연가를 버리고 간 거래요. 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구나. 예, 그 태웠던 데가 부산역 근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사는 집도 부산이 아닐 거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먼 지역으로 와서 그 지역에 있는 아무 납골 땅이나 가가지고 그 영가한테 뭔 의식을 했고, 그래서 그 영가를 자기를 못 따라다니게 만들어 놓고는 택시에 다시 태웠던 것 같다. 그리고 분명히 그 차 뒤에 타고 가면서 아마 그 차에다가 뭔가를 떨어뜨리거나 뭐를 붙였거나 했을 거다 분명.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그 택시에다가 그 연가를 떨어뜨리고 간 거겠죠. 자기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비가 오는 날만 보인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그 연가가 사고가 났던 날이 비가 온 날이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택시를 불렀던 날에 비가 왔을 거다. 예, 비가 온 날에 뭔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온 날 보인 걸 거고, 그래서 그 차의 연관은 계속 앉아 있는 거겠죠. 차에 타면서 그 여자가 다시 타기를 기다리면서 그 차에 계속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그럼 바로 사고 난 것도 아니고 한참이 지나서 사고가 난 건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한이 있는 귀신이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한이 쌓이겠냐, 그 한이 돌아다니겠냐. 당연히 쌓이다 보니 차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고를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럼 그 연가는 그 사고를 불렀나 보지. 그래서 사고가 났나 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쨌거나 그 택시 기사는 자기를 태우고 돌아다녔으니 지가 빚을 졌다 생각했는지 그 택시 기사한테 나쁜 짓은 안 한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사고가 났는데 그 차를 폐차를 했잖아요. 그럼 그 매개체나 뭐 부적이 됐거나 뭐가 하여튼 그것도 폐차하면서 같이 없어졌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기사한테는 안 보이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이래 했는데 저희 신랑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못 찾을 것 같으면 그게 귀신이겠냐 이러시면서 그냥 그렇게 한이 뭔가 있는 귀신이 자꾸 자기 눈앞에 보이거나 꿈에 보이거나 하걸라 달래서 보내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지 꿈에 보이고 지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귀신을 갖다 버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조그마한 원이 있던 귀신이 그러면 나중 되면 그 원한령이 되는 거고 악기가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가씨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마는 지금 벌써 만났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 귀신이 진짜로 찾다가 정말로 찾으면 그 아가씨는 사람처럼 살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저희 신령님은 그렇게 혀를 쯧쯧쯧쯧 하시면서 그 얘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여한 건 1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네. 야, 오늘 그래도 루다님께서 오랜만에 시들모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아, 여전하시네요. 아니, 여전히 얘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잘 하시고,
또 이야기 전달함에 있어서 전혀 뭔가 문제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게 이야기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채널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루다님도 또 오랜만에 시들무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유종님들께서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루다님. 그래서 돌비 루다 이렇게 검색하시고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은 그냥 다 들어보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진짜 잊지 말고 오늘 방송 끝나고라도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